족보가 있는 뚜껑 매물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족보? 족보가 뭐지? 라고 하시는데요. 족보는 간단해요. 일단 각 시마다 좀 틀리긴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총 항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가지고 있으면요. 뚜껑에 대한 입주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요. 자, 여기 있는 거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준 연도는 1981년도예요. 1981년도 12월 30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81년 12월 30일 현재 81년 12월 30일 안쪽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1981년 내에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찍혀져 있는 그 당시에 이제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뚜껑 매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재산세 납부 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뚜껑 매물로 인정을 해주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기준 연도는 1981년도다. 각 시마다 좀 틀리니까 이 부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간단하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고 있어요. 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등기부 등본상에 나올 리가 없죠. 자, 그렇다고 하면 등기부 등본을 가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입니다. 이게 있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뚜껑에 대해서 부담 없이 투자하셔도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아까 그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건을 좀 만족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요건이 아니라 세 가지 중 한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자, 뚜껑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만 있다고 무조건 다 100% 재개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요. 자, 재개발 조합 정관 규정에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1항 제1호에는 조합정관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뚜껑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10개,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이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1개가 뚜껑이에요. 9개는 정상적인 매물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청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자, 10개의 매물인데 3개에서 4개 정도가 뚜껑 매물입니다. 자, 그럼 30%에서 40% 정도 뚜껑 매물이 있어요. 근데 이 재개발이 진행을 할 때 뚜껑이라고 해서 이 정상적인 물건의 소유자들이 이 뚜껑 매물을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동의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뚜껑 매물들의 힘이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관 자체가 이렇게 재개발 진행을 할 때 이 뚜껑 매물에도 입주권이 나온다는 정관을 대부분 써주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뚜껑 매물은 거의 희소성이 있다. 한두 개밖에 없다. 재개발지 안에 한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좀 퍼센테이지가 좀 있다라고 하면 좀 구입을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뚜껑을 가진 세력들 자체가 있다고 하면 동의율에 대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배제를 하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뚜껑을 투자하실 때는 족보가 있는 거, 아까 제가 무허가 건물 확인원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관상에 뭐가 있어야 된다? 뚜껑에도 재개발 입주권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관에는 아직 쓰여있지 않은 케이스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 뚜껑 물건이 희소하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일단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뚜껑 포지션이 한 20-3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좀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무허가 건축물 거래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무허가 건축물 뭐라 그랬죠? 뚜껑이죠. 자, 뚜껑 매물이 있다고 하면요. 일단은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가셔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요. 무허가 건축물의 확인서를 발급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무허가 건물증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그게 뭐다?
그렇죠. 등기부 등본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소유자도 있고 뚜껑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증서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다음에 변상금 납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변상금 납부 확인이 뭐냐면요. 자, 땅은 누구 거예요?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지료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료가 30년 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약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지료 누가 다 내야 된다? 소유자가 다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료가 정확하게 다 납부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료가 납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합니다. 해당 구청 주택가에 가셔서 이제 명의 변경 신청을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 발급증에 이제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청 재무과에 취득 신고 및 취득세 납부를 하시면 정상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뚜껑 매물들이에요. 그래서 뚜껑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뚜껑 매물을 보시면서 대출을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되지 않고 그 대신 투자금은 굉장히 작게 프리미엄만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뚜껑 매물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게 사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뚜껑 매물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그 전화번호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희 그 소문난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유익했다라고 하시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